안녕하세요. 한국어 문법의 이해 과목, 한국어 높임법의 이해에 대해 발표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반보민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개선 방안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높임법에 대해 분석해보기 전에 앞서 높임법의 개념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높임법이란 말하는 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 혹은 말하는 대상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 형식으로 이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뉩니다. 저희는 먼저 주체 높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이란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한 문장의 주어를 높일 때 사용되는 높임법입니다. 이는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거나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실현되고요. 또한 전미사 님이 붙은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체 높임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의 4가지 예문을 가지고 주체 높임법의 실현 양상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어. 이 문장은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도착하셨어를 세부 분석을 했을 때 도착하, 어간,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어는 어미로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셔 라는 문장인데요. 이는 역시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특징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대신에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인 주무시다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어머니께서는 저녁마다 나를 안아주신다입니다. 이 문장 역시 높임 및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아주신다를 세부 분석했을 때 안아주 어간,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다는 어미로서 역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아버지께서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신다입니다. 이 문장에서 역시 높임 및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되었고 읽으신다를 어간 의시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니은 역시 현대시 선어말 어미, 다는 어미로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체 높임법의 실제 실현 양상을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 주체 높임법 중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문장들은 주체를 직접 높임이라면 지금부터 확인해 볼 문장들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닌 주체의 생각 혹은 소유물 등을 간접적으로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간접 높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4가지 예문을 가지고 간접 높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생님께서는 멋진 차가 있으십니다입니다. 이 문장은 차를 있으시다라고 표현해서 높임으로써 주어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입니다. 이 역시 귀가 밝으시다고 표현해서 귀를 높임으로써 주어인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사장님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말씀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높임으로써 주어인 사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십니다는 걱정이 많으시다고 걱정을 높임으로써 주어인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간접 높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전법과 가전법을 설명해보며 주체 높임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존법이란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앞존이 되는 높임법으로 가전법이랑 차이를 보입니다. 가전법은 높이지 않아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낮을 때 가존이 되는 높임법입니다. 이 앞존법과 가전법은 공통적으로 청자를 고려한 주체 높임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보민아,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가셨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보민이가 할머니, 아버지는 회사에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할머니 발언에서 아빠는 대신에 아버지께서는 갔니 대신에 가셨니를 사용함으로써 보민이와 아빠 모두 할머니께는 높이지 않아도 될 대상이지만 청자인 보민이를 고려해 아빠를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보민이 발언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돌아오셨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돌아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할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신에게는 높임의 대상이지만 청자인 할머니를 고려하여 아버지를 높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체 높임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부터 객체 높임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객체와 관련된 것으로 스스로의 목적어나 대상을 높일 때 사용됩니다. 이는 부사격조사 깨의 사용 또는 객체 높임 특수 어휘의 사용으로 시작됩니다. 객체 높임법 역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분석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할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라는 문장에서는 부사격조사 깨가 사용되었고 드렸다를 분석했을 때 들이, 다로 되는데 어간 들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미 다로서 이때 객체 높임이 특수어휘 들이다가 쓰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인데요. 이는 모시고를 어간 모시, 어미 고로 분석했을 때 역시 객체 높임이 특수어휘 모시다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나는 어제 집에 가서 할아버지를 뵙고 왔다입니다. 이 역시 뵙, 어간, 고, 어미로서 객체 높임이 특수어휘 뵙다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는 선생님께 시험 범위를 여쭈어 보았다인데요. 이는 부사격조사 깨가 사용되었고 여쭈어 보, 어간, 과거 시제 사물 어미, 다, 어미로서 객체 높임이 특수어휘 여쭈어 보다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객체 높임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지금부터 상대 높임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와 관련된 것으로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일 때 또는 낮출 때 사용됩니다. 이는 어미의 사용으로 높임 또는 낮춤을 실현합니다. 이때 상대 높임법에서 사용되는 어미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나누는데요. 격식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말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가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나누는 표로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비격식체에는 해유체와 해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 높임법은 다른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과는 다르게 높임과 낮춤을 두루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 역시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격식체와 관련된 문장들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은 감사합니다를 사용함으로써 하십시오체의 아주 높임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여러분 일을 빨리 마무리하시오 라는 문장인데요. 이는 마무리하시오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하우체의 예사 높임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군 손님 모시고 오게 라는 문장인데요. 이는 오게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계체의 예사 낮춤을 사용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야 빨리 청소하거라 라는 문장인데요. 이는 청소하거라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헤라체의 아주 낮춤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은 비격식체의 문장들입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해요 라는 문장은 감사해요 라는 표현을 통해 해요체의 두루 높임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 깨끗이 청소해라 라는 문장은 청소해라 라는 표현을 통해 해체의 두루 낮춤법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재원해보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체높임법입니다. 이는 주체높임법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C에 중점을 둔 교육이 진행되며 높임 및 직격조사 깨서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부재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어 생활에서 깨서가 이 또는 가로 대체되는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 상황은 주격 조사인 깨서와 부사격 조사인 깨의 사용에 혼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사격 조사 깨가 객체높임법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확인해 보았을 때 객체높임법과도 관련된 문제 상황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국어 생활의 실상을 고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높임 주격조사 깨서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제안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객체높임법입니다. 객체높임법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객체높임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객체높임법이 다른 높임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사용 빈도가 적은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상황은 첫 번째로 부사격 조사 깨의 사용 혼란, 앞서 주체높임법에서 말한 문제 상황과 결부되는 것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객체높임 특수어의 뱁다의 사용 혼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뱁다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없이 예문으로만 한국어 교육하는 것이 확인되어서 이는 주체높임법과도 관련된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사용 빈도에 따라 교육의 양의 차이를 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에 의한 높임이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고 제안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높임법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상대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나이차에 따른 어미 사용에 중점을 두어서 한국어로 교육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사높임의 하우체의 교육이 부재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하우체 이외의 어미는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교육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어 화자들이 발화해서 어미 사용의 빈도가 다른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대높임법의 문제 상황은 첫 번째로 화자와 청자의 나이차 요인으로만 어미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자와 청자의 친밀도, 지위, 격식성에 따른 교육이 부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은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에 따라 교육의 커리큘럼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완전하지 않은 교육이 교육되지 않는 어미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법 사항에 대한 완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고 제안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개선 방안들을 종합하여 명시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체높임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체높임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완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대높임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통된 개선 방안으로 문법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제안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높임법의 이해에 대해 발표를 한 국어국문학과 반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